당신이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선택 중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여러분의 주방,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한 가지 위험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구운 계란을 먹을 때, 점심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저녁에 튀긴 치킨을 씹어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재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리된 음식이고 음식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30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먹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통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의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특정 질환으로 인해 평균 5년에서 6년의 수명 단축을 겪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현상의 원인으로 점점 더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당독소라는 것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피부 노화, 신장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 당독소가 단순히 노화에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독소, 혹은 더 학문적으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용어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환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의학문헌을 살펴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당독소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의도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 빠르게 당독소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의 몸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노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당신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구운 계란을 먹는 것, 점심에 구운 고기를 먹는 것, 저녁에 튀긴 음식을 먹는 것, 밤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50년 동안 매일 반복되면 당신의 몸은 이미 당독소의 침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들은 당독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당신의 몸 어디에서 축적되고 있는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5가지 나쁜 습관, 이것을 멈추고 역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 모든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912년 프랑스에 한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루이 카미오 마이야르라는 이름의 이 과학자는 음식을 가열할 때 색깔이 변하는 매우 단순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스테이크가 노릇하게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 고기의 표면이 검게 타는 모습, 빵이 구워지면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모습. 이것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리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라고 칭찬합니다. 셰프들은 이 갈색을 만드는 것을 마스터하기 위해 수년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마이야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변화일까? 아니면 화학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거기서는 화학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과 단백질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의 영향을 받으면서 손을 맞잡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구적으로 결합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올린 부부처럼요. 하지만 이 결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래 당과 단백질이 각자 가지고 있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버립니다. 둘 다 변신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독소 또는 학명으로 AG, 최종 당화산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 말입니다. 당신이 매일 주방에서 보는 모든 그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사실은 이러한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고기의 표면이 검게 타가는 것, 생선이 노릇하게 구워지는 것, 채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것, 계란이 하얀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재료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 뼈, 피부, 혈관, 신경, 머리카락, 손톱 모두 단백질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당독소는 바로 이 단백질들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접착제처럼 강력하게 영구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캐러멜이 치아에 끈기 있게 붙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독소에 오염된 단백질들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본래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요. 특히 혈관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당독소의 공격을 받으면 혈관이 경직되고 유연성을 완전히 잃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고 혈류가 악화됩니다. 혈관벽이 내부에서 손상되고 두터워집니다.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당독소는 우리의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마치 열쇠처럼 당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당독소 자체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당독소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악순환 구조입니다. 당독소가 쌓이면 인슐린이 망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더 심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은 더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혈관은 더 이상 혈관이 아닙니다. 녹슨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회의, 결정, 책임,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캠핑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면서 일주일의 모든 스트레스를 녹여냅니다. 고기가 맛있으면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그의 말은 설득력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이니까요. 많은 의료 전문가들도 건강한 식단으로 고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당독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230도에서 직화로 고기를 구우면서 그는 당독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식재료, 같은 양,
오직 조리 방식만 다른데 80도 저온에서 삶은 달걀은 52나노그램의 당독소, 180도의 기름에서 튀긴 달걀은 122나노그램의 당독소로 2.3배 증가하였으며 230도에서 구운 달걀은 236나노그램의 당독소로 4.5배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달걀 100g이 조리 방식에 따라 4배 이상의 당독소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하는 조리 방식 중에 당독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이, 바베큐, 삼겹살, 구운 야채, 직화구이, 튀김, 치킨, 소시지, 만두, 도넛, 로스팅, 오븐 요리, 구운 채소, 그릴, 직화, 철판 요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00도를 훨씬 넘는 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육가공 식품입니다. 팬에 튀긴 소세지는 100g당 5,426kcal 당독소를 가지고 있고, 5분간 튀긴 베이컨은 100g당 91,570kcal 당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공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제품을 집에서 다시 고온 조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마치 악의 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당독소가 쌓이기 쉬운 체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세 문제입니다. 의자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 양반 다리를 즐겨 한다. 단순히 자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특히 다리를 꼬아 앉으면 혈관을 직접 압박합니다.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당독소가 쌓입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자는 시간이 늦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대사를 정상화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신진대사가 20% 이상 저하됩니다. 당신이 밤을 새울 때마다 당신의 몸은 당독소를 만들기 쉬운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옷 선택입니다. 레깅스, 청바지 같은 몸에 꼭 끼는 옷을 즐겨 입는다.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꼭 끼는 옷을 선택하지만 이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림프액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몸을 더 빨리 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후 습관입니다. 밥을 먹은 뒤 바로 눕는다. 이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식후에 누우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며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식후 30분은 최소한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 스트레칭, 설거지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료 선택입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 과일음료를 즐겨 마신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10스푼입니다. 당신이 점심때 탄산음료 하나를 마신다면 당신은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퍼먹은 것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당독소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위의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독소를 만드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독소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단백 식단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헬스 인플루언서들은 외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피트니스 업계는 이 메시지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당독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험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과 단백질이 만날 때 당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따라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과 만날 기회가 증가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단백질이 당과 결합하여 당독소로 변환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은 낮추고 단백질은 적당하게,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당단백질의 결합을 최소화하려면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당과 함께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혈당의 브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조절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순조로워지고, 따라서 당독소 생성이 감소하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에 가장 많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지수, GI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이것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GI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GI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낮은 GI 음식의 특징은 천연적이고 색깔이 선명하며 가공이 덜 된 탄수화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백미 대신 현미, 흰 식빵 대신 통곡물빵, 과자 대신 과일, 포장 음식 대신 자연 음식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독소를 최소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조리 온도와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칙은 가능하면 100도를 넘지 않기입니다. 삶기는 80도 이하로, 찌기는 100도, 데치기는 80에서 95도로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프라이기를 기적의 조리기구처럼 생각합니다. 기름을 덜 사용하니까 건강하다는 이유로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에어프라이기는 확실히 기름을 덜 사용합니다. 하지만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당독소 관점에서는 기름의 양보다 온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독소를 줄이는 관점에서는 에어프라이기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운동입니다. 혈당이 상승했을 때 근육이 당을 사용합니다. 인슐린이 혼자서 모든 당을 처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함께 당을 사용하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당독소 생성이 감소하며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변환됩니다. 구체적으로 밥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15분에서 20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청소하기 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은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독소가 적게 쌓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건강하려고가 아니라 당독소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당독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당독소의 개념을 떠올리며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 평생 건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